네, 최전방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오늘 장을 어떻게 봤고 내일 어떻게 전망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라스트콜 시작할게요. 오늘은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팀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딱 조방원 반등하는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를 네. 포함해서 국내 증시 전반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장 분석 들어볼게요. 네,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11일 영업일 연속 상승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 있어서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는데 수급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가는데 좀 유효한 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영업일 대비 1.2%, 42포인트 상승한 3,4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좀 더 커져서 약 1.8조 원, 기간을 다시 양전을 하면서 1,082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에 육박하는 1.76조 원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외인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1일 영업일 연속 상승 국면 동안 연일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월 5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순매수세입니다. 9월 누적 기준으로 6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증시 상승 압력을 주요하게 이끌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8월까지만 하더라도 정책 모멘텀과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혼조세가 나올 때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레벨 내에서의 등락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 중심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8만 원에 육박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1일 영업일 연속 외인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하반기 누적 기준으로 외국인은 코스피 1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곧 이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국내 원화채권 시장에 대한 외인의 순투자 금액은 올해 기준 42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으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장비가 1에서 3% 후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증권업종은 마이너스 1% 정도의 반락을 했습니다. 화학업종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중립적인 흐름과 지금 증시에 있어서 계속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6원가량 하락한 1382원 레벨까지 떨어졌고요. 국고 10년물 금리는 되돌림 하락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79%, 2.3bp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오늘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내일장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될지 내일장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어제와 오늘의 주요하게 올랐었던 업종들의 그 순환매가 좀 나왔고, 그리고 외인은 대형주 중심으로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현재 국면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고 대형주와 반도체, IT 중심으로 유리한 국면들은 펼쳐지겠습니다만은 외인의 순매수 확대, 개인의 순매도가 일단락되는 여부가 가장 관전 포인트이나 그 흐름에 있어서 연속성은 높지만 반드시 반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레벨 부담감과 FOMC 감망 모드에 의해서 증시의 단기 등락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들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순매수세가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쉬어나가는 국면들에 대한 고민 또한 함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그리고 원화, 기금속, 부동산 모두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치 장세가 좀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증시에 있어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수급 흐름 등이 국내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더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이 우선적으로 몰릴 수 있는 대형주 그리고 모멘텀이 유효한 추세를 좀 추종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하방을 좀 버틸 수 있는 힘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에서 나타나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은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들에 있어서 관망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인하는 25bp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상원에서 마이런 이사가 이제 인준이 되었고 FOMC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금리 인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25bp 인하는 당연히 하겠고 금리 인하 속도나 B컷에 대한 언급이 이 마이런 이사 통해서 나올 경우에는 연준의 스탠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향후에 정책 경로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원했었던 연준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기타 이슈로는 정부가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지난달에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 출범 이후에 신정부의 연속적인 그런 TF 출범인데요. 관련 산업 이슈와 정책적 동력이 업종별 주가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 정책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 상승 여력은 더 충분하지만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 여부도 조금은 체크할 타이밍이 왔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팀 팀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